정부가 은행권을 향해서 막대한 이자 이익 거두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을 해온 건 알겠습니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어떤 우리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불만 내진 비난을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고 뭘 몰라서 하는 거라는 그런 식의 이제 시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데. 자, 직접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60조 원 이 이자세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또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더 늘어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역대급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이 은행은 왜 이렇게 도대체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라는 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예금하고 대출의 금리 차이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보통 1년 만기 정기 예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변동금리 대출로 하거든요. 근데 1년 만기 예금으로 이제 예금을 하면 1년 동안 그 은행들은 그 예금 금리를 올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 금리는 이제 변동 주기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 금리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자 이익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고 역대급 이런 수익을 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서도 들었지만 이복현 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서 은행이 무슨 혁신을 했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적인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대출을 하고 있냐 이거 보면 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주로 이제 은행들이 하는 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는데 실제 숫자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18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16년에 439조 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죠. 그래서 작년 말 보니까 644조 원에서 205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7%나 늘었는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엄청난 무슨 혁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도대체 무슨 혁신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좀 은행들이 혁신하려면 기업 대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을 보면 산업도 분석해야 되고 이 기업이 어떤 데인지도 분석해야 되고 또 혁신적인 기법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이쪽은 안 하고 이제 주로 쉽게 주택담보대출만 늘려왔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좀 지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복현 금감위원장 은행권의 인식도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자본주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실제 은행들의 생각이 이렇습니까? 그 은행들의 사실 반론도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거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기존금리 올렸는데 이렇게 금리 올리면 은행들이 이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출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대출금리 올린 거지. 그냥 억지로 올린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익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겠네요.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내서 나중에 연체가 생기고 빚을 못 갚는 사람도 있으면 그 대신 또 비용 처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야 된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거든요. 2년 사이에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들으면 조금 배가 아프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익이 늘어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리 인상기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별로 뭐 혁신적인 노력은 안 하고 네. 그냥 앉아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거 가지고 대출하고 예금 이자 차이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은행원들이 더 많은 지금 돈을 가져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사실 서민들하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반영을 해서 예. 금융당국도 지적을 하고 예. 또 정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대급 이자 이제 수익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담 증대된다 이런 말 금융 당국에서 나오고 있죠. 네. 서민들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대출 받으신 분들 상당히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집값은 떨어졌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가지고 네. 되게 이제 부담이 커진 그런 예.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집값은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좀 요거는 좀 완화됐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이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장사들 안 되시잖아요. 장사 잘 안 되는데 빌린 돈에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연체도 늘어나고 되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이자 장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횡재세 도입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횡재세는 어떻게 일정 부분 이익이 평소보다 많이 나면 그걸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이자.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행의 이익을 나누는 게 이게 횡재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시장으로 보면 그 은행 주식 사면은 배당으로 또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아니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제 사회공헌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이 횡재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이 횡재세가 사실은 야당 쪽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치금융이라는 이제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